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간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한남뉴타운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재개발 지역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손님이 지분이 작은 한 6평 정도 되는 매물을 보면서 이거 물딱지대에서 현금 청산받는 매물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딱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매물이죠. 일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이 이루어진 분할 매물이라던가 아니면 지분이 작은 나대지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물론 앞서 이제 안내를 드렸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지는 매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금 청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진짜 판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도 너무 많아서 오늘은 기본 개요 요점만 짚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재개발은 구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선택이 아닌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합원들 모두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 할까요? 만약에 사업성을 판단해서 아파트가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 분양 신청을 안이한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 계약 체결 기간 동안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추진이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 시행인가 절차가 지나게 되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하고 1차적으로 20일 이내에 1차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분양 신청을 철회를 하게 되거나 분양 신청을 했지만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현금으로 돈으로 청산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네 번째로 안내드렸던 분양 신청을 한 다음에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아서 다시 비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일반 분양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을 다 받아버리면은 조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조합에서 정관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신 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성을 미리 분석을 하고 따져보신 뒤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금 청산 기준일과 현금 청산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 12월 24일 이후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이 현금 청산 기준일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 기준일이 되겠고, 그 기산일은 그 다음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년 12월 24일 이전에 조합 설립을 받았다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기준일, 그리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다음 날이 기준일이 되겠고, 그 기준일로부터 15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현금으로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협의 가격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를 언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청산 대상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상승기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늦게 하고 싶겠죠. 그리고 하락기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일찍 하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를 했다,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들어가겠고, 지분이 작아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13년 이전에 분할, 이후에 분할이 된 그런 분양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양 계약 체결 기간 종료의 그 다음 날에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재개발 현금 청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 Q&A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재개발 구역 내의 주택을 현금 청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현금 청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 청산도 양도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지급하셔야 할 텐데요. 이 기존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였다가 이제 거주할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제 3년 안에 재개발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조건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에 종전주택의 가액이 새로 받는 주택의 가액보다 많아서 환급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환급금에도 양도세가 적용이 될까요? 만약에 환급금을 받게 된다면은 언제 받게 될까요? 차액으로 생긴 이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것과 같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양도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사례처럼 비과세라던가 여러 가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 환급금을 받게 되는 기간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나 아니면 이런 환급금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각 조합의 규정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지만 입주 시에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같은 경우는 중도금, 잔금 이런 지불식에 나누어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규정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현금 청산금에 대한 기본 지식과 몇 가지 Q&A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카페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